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독립문은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3.1운동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과 함께 독립공원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며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독립문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독립문에 숨겨져 있는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저기 저 뒤에 독립문이라고 쓰여진 헌판 보이시죠? 혹시 저 글씨를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일본의 국권을 팔아넘긴 친일파 이완용의 필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건물로 여겨진 독립문의 현판을 도대체 어떻게 친일파 이완용이 쓰게 되었을까요? 독립문을 건설하는 데 앞장섰던 독립협회라는 단체는 도대체 어떤 단체였을까요? 독립문은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했던 독립협회가 근대화와 서구화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독립문은 일정한 크기로 돌을 잘라 쌓은 석축문으로 외형은 서구적 조형물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숭례문과 같이 돌을 엇물려서 쌓아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접목된 아주 독특한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독립문의 앞쪽에는 한글로 독립문이라고 쓰여 있고 태극기와 더불어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오약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 1897년에 대한제국의 출범으로 가는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고종이 아관에 계시면서 독립문을 지으면서 자주국으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고 여기서 실천적인 의미로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는 거죠. 바로 그 과정에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이 당시 청나라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받기를 염원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립국가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독립문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독립신문은 모금자의 이름과 사연, 기부 액수를 일일이 게재했는데요. 소학교 학생과 시장 상인, 심지어는 군인과 기생까지 성금 대열에 합류를 할 정도로 전 국민적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열강들의 침략 가운데 국권이 위태로웠던 시절, 대한제국의 독립을 향한 백성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본이 이 독립문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지금으로 치면 4억 원이 넘는 당시 4,1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대대적인 독립문 보수 공사에 나섭니다. 한술 더 떠 1935년 8월, 일본은 독립문을 고적 제58호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조선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거액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했을까요?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세운 기념비인데 우리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일전쟁까지 하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다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을 헐어 그 자리에 독립관을 세우고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문이었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문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표성물이었고 일제는 이 독립문을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 독립협회 인사들 중 상당수가 친일파로 변모한 점을 생각한다면 일제가 독립문을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홍보 기념물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독립문에서 독립의 의지를 높이 표상하는 현판, 이 현판의 글씨는 누가 쓴 것일까요? 현판에는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 쓰여져 있는데 누가 썼는지 누구의 글씨인지 전혀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1999년 이완용 편정을 발표한 육덕한 작가는 독립문 현판을 이완용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용은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을사오적 중 한 명으로서 국권을 팔아넘긴 매국노인데요. 독립문 건립 당시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창립위원장으로서 협회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최고 상금액인 100원을 기부했을 정도로 독립문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일 가는 명필가였던 그가 현판을 썼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에도 독립문이란 세 글자는 이완용이 쓴 것이다 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독립문 현판을 독립협회 다른 회원인 김가진이 썼다는 건데요. 김가진은 이완용과 같이 독립협회 활동을 했지만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으로도 활약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김가진의 손자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은 할아버지의 필체와 비슷하다며 김가진이 독립문 현판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만문하고 독립문의 문자하고 이게 체가 한 사람이 썼다는 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문자 모두가 얼마나 글씨가 체가 똑같아요. 이 독립문의 독자는 이게 돌아간 거나 말맞자 돌아간 거나 희우자 돌아간 거나 이게 다 비슷하게 둥글거든요. 둥글. 이거 다 지금 있어요.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완용의 글씨는요. 이게 목 하나 있습니다. 이런 데가 목 하나 있어요. 달라요. 체가. 하지만 문서나 다른 증거가 없어 누구의 글씨인지 그 답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며 세워졌던 독립문이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한일 병합으로 국권을 잃은 이후 독립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동포들이 발행했던 신안민보는 경술국치를 기억하자는 사파에 독립문을 그려넣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누군가가 독립문에 태극기를 꽂은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 그 높은 독립문에 태극기를 꽂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사람들 사이에는 도깨비짓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놀란 일본 경찰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태극기를 뽑아냈는데요. 일제는 그때 소방 펌프를 마구잡이로 뿌려 원래 새겨져 있던 태극기 색칠을 일부러 지워버렸습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 이후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 고가 도로가 독립문의를 지나게 되면서 독립문은 원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70m 이전하게 되었고 1987년 서대문 독립공원이 조성되면서 독립문은 3.1운동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과 함께 독립공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897년 청일전쟁 당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독립문 건설에 앞장섰던 독립협회 회원들. 독립문이 세워진 뒤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 일부는 친일파가 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겼고 또 다른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독립문을 보면서 열강들의 틈 속에서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